안녕하세요. 사주 읽어주는 한약사 효랑새입니다. 오늘은 육친통변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하겠습니다. 육친은 사주통변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사주감명시의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육친통변을 잘하는 사람을 도사라고들 합니다. 육친통변은 기초가 탄탄하고 사주를 전체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사주론을 마치면 우리는 본격적으로 육친론이라는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은 그냥 맛보기로 간식 통변을 해보려고 합니다. 생극에 의한 통변을 보겠습니다. 연주는 조상 자리로 할아버지, 조상, 단체장, 기관장을 의미합니다. 월주는 부모 형제 자리로 부모님, 형제, 바로 윗사람, 과장님 정도를 의미합니다. 일주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시주는 자식 자리로 자식을 의미하고 아랫사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먼저 일간을 생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주에서 일간을 생하면 조상님의 음덕이 있고 기관장의 지지를 받습니다. 월주에서 일간을 생하면 부모덕이 있고 형제와 사이가 좋으며 사회에서는 바로 윗선배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일지에서 일간을 생하면 배우자 덕이 있습니다. 시주에서 일간을 생하면 자식 덕이 있고 사회에서는 아랫사람의 도움이 많습니다. 일간이 생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간이 연주를 생하면 조상님을 정성껏 모시고 어르신들을 도와줍니다. 일간이 월주를 생하면 부모님을 돕는 모습입니다. 일간이 일지를 생하면 배우자를 아껴줍니다. 일간이 시주를 생하면 자식을 사랑하고 아랫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모습입니다. 일간을 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연주가 일간을 극하면 할아버지가 엄한 모습입니다. 월주가 일간을 극하면 부모님이 엄하시고 환경에 제약이 많아서 활동이 자유롭지 못한 모습입니다. 일지가 일간을 극하면 배우자가 나를 극하는 모습으로 배우자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심하면 배신당할 우려가 있습니다. 시주가 일간을 극하면 자식 걱정이나 아랫사람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일간이 극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일간이 연주를 극하면 조상을 무시하고 노인 공경 안 합니다. 일간이 월주를 극하면 통솔력이 좋으나 윗사람을 이겨먹으려고 합니다. 일간이 일지를 극하면 배우자를 꼼짝 못하게 하는 모습입니다. 일간이 시주를 극하면 자식이나 아랫사람에게 엄하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육친이 자리한 곳이 어디인지에 따른 통변을 보겠습니다. 먼저 인성을 보겠습니다. 인성은 어머니를 의미합니다. 인성이 연주에 있으면 할머니 같은 어머니입니다. 인성이 월주에 있으면 어머니가 자기 자리에 있으니 똑똑한 어머니입니다. 인성이 일지에 있으면 어머니가 배우자 자리에 앉아서 지나치게 간섭하니 모처불합이 염려됩니다. 인성이 시주에 있으면 어머니가 자식 자리에 앉아 있으니 항상 걱정되고 철이 덜 든 모습입니다. 점괘 사신다고 해야 하나요?
편재를 보겠습니다. 편재는 육친으로 아버지를 의미합니다. 편재가 연주에 있으면 나이 많은 아버지가 아닐까 합니다. 편재가 월주에 있으면 아버지가 아버지 자리에 있으니 완고하십니다. 편재가 일지에 있으면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심하면 불효합니다. 편재가 시주에 있으면 아버지가 마음이 젊은 분이시거나 아버지 형제 중에 나이 어린 분이 계십니다. 정제를 보겠습니다. 정제는 육친으로 아내에 해당합니다. 정제가 연주에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마음이 할머니같이 노숙한 여자와 인연이 있습니다. 정제가 월주에 있으면 어머니와 같은 여자와 인연이 있습니다. 정제가 일지에 있으면 아내가 자기 자리에 있어서 역할을 다하니 의가 좋습니다. 정제가 시주에 있으면 나이 차이가 많이 나거나 심하면 딸 같은 여자와 연애합니다. 관성을 보겠습니다. 관성은 육친으로는 남편에 해당합니다. 관성이 연주에 있으면 나이 많은 남자와 인연이 있고 조상님의 관계로 인연이 됩니다. 관성이 월주에 있으면 아버지와 같이 든든한 남편입니다. 관성이 일지에 있으면 나이가 비슷한 남자와 인연이 있으나 이성에 대해서는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관성이 시주에 있으면 결혼을 늦게 하거나 나이 어린 남자와 인연이 있습니다. 비겁을 보겠습니다. 비겁은 육친으로는 형제나 친구, 동료를 의미합니다. 비겁이 연주에 있으면 부모 같은 형제가 있고 비겁이 월주에 있으면 형제 수가 많습니다. 장남이거나 장남이 아니라도 장남 역할을 합니다. 비겁이 일지에 있으면 형제 때문에 부부 갈등이 있게 됩니다. 비겁이 시주에 있으면 나이 어린 동생이 있습니다. 자식성을 보겠습니다. 여자에게는 식상이 자식에 해당하고 남자에게는 관성이 자식에 해당합니다. 자식성이 연주에 있으면 자식이 철이 일찍 들어 애늙은이 소리를 듣게 됩니다. 자식성이 월주에 있으면 부모님과 같이 든든한 자식입니다. 자식성이 일지에 있으면 자식 사랑이 너무 지나쳐서 배우자에게 소홀한 모습입니다. 자식성이 시주에 있으면 자식이 제자리에 있으니 자식 구실을 다하게 됩니다. 궁성론에 따른 통변을 보겠습니다. 월주는 부모님의 자리입니다. 월주에 어떤 육친이 있는지에 따라 부모님과 집안 환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일지는 배우자 자리입니다. 일지에 어떤 육친이 있는지에 따라 배우자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시주는 자식 자리입니다. 시주에 어떤 육친이 있는지에 따라 자식의 모습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월주부터 보겠습니다. 월주에 인성이 있으면 학자 집안이거나 부모님이 공부할 때 태어났습니다. 월주에 재성이 있으면 사업가나 재정계의 집안입니다. 월주에 관성이 있으면 부모님이 공직 생활하실 때 태어났습니다. 월주에 비겁이 있으면 아버지가 망하였거나 아버지와 인연이 약합니다. 월주에 상관이 있으면 예체능 집안인데 상관이 귀신이면 부모 내의 폐업입니다.
일지를 보겠습니다. 일지에 인성이 있으면 교육계통에 있는 사람과 인연이 있습니다. 일지에 비겁이 있으면 친구하다 결혼했으며, 일지에 식상이 있으면 기술계통의 사람과 인연이 있습니다. 일지에 재성이 있으면 사업가나 재정계통의 사람과 인연이 있습니다. 일지에 관성이 있으면 직장인이거나 맞벌이를 합니다. 시주를 보겠습니다. 시주에 인성이 있으면 교육계통에 종사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시주에 관성이 있으면 자식이 공직계통에 인연이 있습니다. 시주에 재성이 있으면 재정계통에 인연 있는 자식이 있고, 시주에 식상이 있으면 자식이 기술계통이나 예체능계통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시주에 비겁이 있으면 자식으로 인한 고심이 많습니다. 오늘은 육친통변이라는 주제로 함께 여행해 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여정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처음 여정으로 음양 오행과 천간지지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죠? 이 부분은 그냥 듣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여정으로는 음양이 무엇인지, 오행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 오행의 상생상극이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은 사주간지의 바탕이 되는 내용이므로 잘 이해해야 합니다. 드디어 10강에 이르러 천간이라는 10가지 마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신 분들이라면 이때부터 조금 재미있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11강에서는 지지라는 12가지 현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천간과 지지는 영어의 알파벳과 같다고 하였지요.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동시에 각각의 천간지지가 어떤 음양오행에 속하는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익숙해져야 통변에 능숙하게 됩니다. 조금 재미있어지나 싶더니 바로 지장간이라는 거대한 암벽이 나타납니다. 사주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처음 마주하는 고비입니다. 12강에서는 지장간의 원리를 설명하였고, 노래하는 톤과 함께 즐겁게 노래하면서 지장간을 외워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장간 또한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숨어있는 천간을 알아야 숨어있는 마음도 이해하고 귀신 같은 통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월률 분야 지장간과 인원용사 지장간은 어려우시면 나중에 다시 들으셔도 됩니다. 어찌어찌 지장간까지 외웠더니 육친, 이건 또 뭡니까? 더 큰 암벽이 나타납니다. 이 고비를 넘어야 초급딱지를 뗄 수 있습니다. 육친을 자유자재로 볼 수 있는 경지에 오르면 사주를 보는 게 더 재미있어집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주변 사람들의 사주 속에서 육친을 찾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로 사주론의 절반을 여행하였네요. 다음 시간에는 천간끼리는 어떤 작용을 할까? 라는 주제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행복하세요.